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초연금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선정 대상자, 수령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발생되는 소득 부분 또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즉 소득 인정액을 이제 월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월로 계산을 할 때 첫 번째는 매월 발생되는 소득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는 이제 아래쪽에 쭉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꾸준히 발생되는 소득 관련해서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라는 건데 일단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다시 세분이 되어집니다.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이런 걸 근로소득이라고 보면 되고 사업소득은 이제 사업을 내가 벌여서 거기서 걷어들이는 소득을 지칭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재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자소득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예치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재산소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 이전소득은 이제 연금소득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료 임차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내가 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 다른 주택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월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월세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주하는 그 집이 내 자녀의 집이에요. 그러면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월세를 내야 되지만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소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영하는 게 무료 임차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요령들, 산정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는데 시험 문제 출제되는 출제되는 방식은요. 이 각각의 방식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하는 방법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이 전체를 합산하는 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항목별로 하나의 항목, 근로소득을 계산하라, 또 사업소득을 계산하라, 요렇게 항목별로는 계산 문제가 나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시험 나올 때 계산 문제는 복잡하게 출제는 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되어지는데 하나의 항목만 계산하는 것도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계산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근로소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걸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계산되려면 3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잠깐 일한다 이런 거는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3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돼서 이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을 많이 준다 그럴까요? 차감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월 108만 원을 먼저 차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근로를 제공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108만 원을 빼고 92만 원만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70%만 반영을 합니다. 전액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70%만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양급여나 산재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라든지 공공일자리 또는 자활근로 이런 곳에서 발생된 산재급여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양산재급여는 적용을 하지만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관련된 산재급여는 제외다. 요 제외되는 항목은 체크를 좀 해놔 주시고요.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금 자체는요. 부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뒤쪽에 나올 재산에서 차감하는 부분이지 이쪽에서 이자 상환액을 차감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출 자체를 부채로 해서 재산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재산소득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소득, 즉 이자소득 측면이다. 이자 배당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전액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인데 0이니까 이제 무시하고요.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발생된 거에 연간 48만 원을 빼고 그리고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뺀 이 금액을 계산을 하고 이자 배당 소득은 1년에 한 번 발생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그걸 월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12로 나눠줍니다.